아래쪽에 보면 상태 디자인 데모라고 있는데요. 이 상태 디자인 데모는 디자인되어 있는 파일의 모양새를 보통 시각 디자이너가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시되는지 상태 디자인을 해주게 되겠죠. 아까 같은 노멀 상태, 호버 상태, 액티브 상태를 버튼 디자인하는 것처럼 체크박스라든가 인풋 또한 마찬가지로 이메일을 작성할 때 기본 상태, 그리고 입력 중인 상태, 성공한 상태, 유효하다는 거죠. 올바른 문법이고 잘못된 메일 주소 입력했을 때는 오류 상태 또는 입력할 수 없는 상태를 디자인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셀렉트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모양새를 네이티브 컴포넌트에서 CSS로 꾸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이렇게 작업을 해주게 되면 그냥 다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 커스텀 컴포넌트를. 관련된 내용은 좀 뒤에 MDN 사이트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류의 커스텀 컴포넌트는 네이티브 컴포넌트로 구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와서 상태 디자인 데모 부분에 폼에 히든이 있는데요. 히든 속성을 제거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아래쪽에 만들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보게 되면 맨 위에 이제 practice 안쪽에 is pristine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가상 클래스가 아니고 제가 넣어놓은 클래스입니다. pristine이라는 것은 순수하다는 뜻인데요. 아직까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요소에 포커스를 주는 순간 pristine 클래스는 제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정해놓은 자바스크립트 코드,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에 따라서 컨트롤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디자이너의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각각의 상태, 노멀 상태, 활성 상태, 유연 상태, 인베리드, 오류 상태 또는 비활성화 상태, 이 모든 것들을 디자인을 먼저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폼 컨트롤인 인풋에서 사용자가 행동했을 때 그에 따라서 상태를 사용자에게 표시해줘야 되는 거죠. 결과를 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해당 인풋 요소는 여기 있죠. 인풋 요소의 레이블 값을 잘 봐주세요. 저 레이블 값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컨트롤은 자바스크립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폼을 마크업하는 건 HTML로 하고 꾸며주는 건 CSS로 하는데 액션을 처리하는 건 자바스크립트가 해줘야 되는 거죠. 현재 is pristine, 순수한 상태인데 이메일에다가 포커스를 집어넣어서 순수한 상태를 해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의 이메일을 입력하려고 하겠죠. 클릭을 하게 되면 먼저 모양새가 활성 상태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레이블에 있었던 is pristine이라는 순수한 클래스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활성화 상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입력을 해야겠죠. 입력을 하는데 이메일에 올바르지 않은 형태로 입력을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서 이메일 작업이 끝나서 마우스로 외부를 클릭하거나 또는 탭키를 눌러서 포커스된 상태에서 나가는 거죠. 나갔을 때 상태는 현재 이메일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인밸리드 상태로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메일 주소 형식이 잘못됐다고 사용자한테 안내해 주는 거죠. 그리고 is invalid라는 클래스가 붙는 게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바스크립트가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입력을 합니다. 골뱅이 올바른 내용을 입력하니까 바로 is valid라는 클래스가 바뀌게 되면서 사용자한테 이것은 올바른 형태예요 라고 표시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도 내용을 수정한다고 합시다. 내용을 수정한 상태에서 클릭을 하니까 보다시피 메일 주소 형식이 잘못됐다고 안내해 주는 거죠. 실시간으로 사용자한테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올바르게 입력했는지를 시각적으로 표시해 주는 디자인이 중요해요. 상태 디자인이 중요하고 그것을 구현해서 사용자에게 인터랙션 할 수 있으려면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습을 하기에는 스크립트도 공부를 해야 되고 할 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바스크립트 파트에서 다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스테이트 디자인, 상태 디자인이 있고 그걸 디자이너가 해줘야 되고 그 디자인을 토대로 해서 시각적으로 완성된 상태 디자인을 사용자에게 직접 웹을 통해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컨트롤을 만들어주는 것을 프론트엔드 디벨로퍼가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폼 컨트롤에 대한 스타일링 내용을 지금까지 다뤄봤는데요. 지금 다뤘던 인풋이나 체크박스나 버튼이나 링크 같은 경우들 또는 백그라운드로 사용하는 부분들을 디자인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CSS로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전드나 셀렉트나 옵션 그룹, 데이터 리스트, 프로세스 미터는 꾸밀 수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디자인 작업을 받았을 때 이런 셀렉트 박스, 커스텀 셀렉트 박스는 다 커스텀 컨트롤을 구현해야 됩니다. 이것은 MDN의 How to Build Custom Form Widgets라고 되어 있죠. 커스텀, 사용자가 직접 정의하는 위젯을 어떻게 빌드하는지를 보여주는 레퍼런스입니다. 셀렉트라는 엘리먼트는 꾸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가 작업한 이런 셀렉트 박스는 디자인을 주면은 그걸 직접 만드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용을 보게 되면 디자인의 구조, 설계, 그다음에 의미, 부여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게 되면 그 모양을 디비전이나 스팬이나 UL이나 LI를 사용해서 모양새를 꾸미는 거죠. 셀렉트 대신에 UL을, 옵션 대신에 LI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CSS로 스타일링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기본 상태, 활성화 상태, 오픈 상태 이렇게 상태 디자인을 해줘야 돼요. 물론 시각 디자인도 다 이렇게 나와야지만 개발자가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간혹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만나는 디자이너는 억지를 부리는 디자이너도 있어요. 기본 상태만 그려놓고서 활성화 상태나 오픈 상태를 그려주지 않고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거죠. 그런 경우는 정당하게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요구를 해야 되냐면 상태 디자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UI 킷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개발자가 활성화된 상태나 오류 상태나 또는 성공한 상태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시할지를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디자이너가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바스크립트 파트가 들어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의 이벤트 구문을 사용해서 위젯을 처리해주는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구문입니다. 자바스크립트 구문을 만드셔서 연결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결과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커스텀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게 되겠죠. 상당히 많죠. 자바스크립트 구문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make it accessible 접근성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위에까지는 접근성이 없어요. 그래서 키보드 탭 포커싱이 가도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바스크립트에만 치중했기 때문이죠. 국내에 있는 많은 컴포넌트가 안타깝게도 접근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여러분들은 접근성을 고려해 주셔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접근성 있게 만들려면 ARIA라는 걸 사용해야 되죠. 우리가 페이블 할 때도 사용해 봤죠. ARIA described by라는 그래서 ARIA 표준을 사용해야 되고요. 롤 역할을 부여한다거나 옵션 역할, 프레젠테이션 역할, 리스트 박스 역할, 그리고 ARIA selected 현재 체크되어 있다는 것을 스크린더를 통해서 알려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ARIA selected true, false 상태 변경을 줘야 되고요. 선택되었다, 열렸다, 닫혔다 이런 부분들을 시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NVDA나 보이스오버가 있는데 아이폰의 경우는 보이스오버라는 스크린 리더가 있죠. NVDA는 모든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그런 오픈소스 보이스오버 같은 스크린 리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센스 리더라는 것이 사용이 되고 있죠. 결과적으로 위와 같이 알아봤던 커스텀 컴포넌트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의미를 부여하는 형태로 HTML 구조를 착실해야 되겠고 그리고 모양새를 디자이너가 요구하는 대로 꾸밀 수 있어야겠고 그리고 기능을 네이티브 컴포넌트와 동일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자바스크립트를 구현해야겠고요. 그리고 모든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도 고려해줘야 됩니다. 사실 이 아티클이 프론트엔드 디벨로퍼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직접 여러분들이 이걸 만드는 건 힘든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상당한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정의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면 미리 다른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커스텀 컴포넌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왜 커스텀 컴포넌트를 만드느냐라는 거죠. 왜 커스텀 컴포넌트를 만들까요? 바로 디자이너가 디자인해 준 것을 웹브라우저에서 동일하게 보여지게 하려면 네이티브 컴포넌트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CSS가 꾸밀 수 있는 게 있고 꾸밀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이다. 직접 모양새를 꾸미고 자바스크립트로 액션 기능을 붙이고 또 접근성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되게 하드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을 능력을 갖춘다면 좋은 프론트엔드 디벨로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번 시간의 내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